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전에 삼성전자 볼 텐데 수요일 새벽 시간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당장 오늘 오전장 또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긴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 증시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승 출발했다가 상승폭을 반납하는 움직임 또는 하락 전환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엔비디아 주가 0.7%, 브로드컴 0.6%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0.6% 상승을 만들고 있죠.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언제라도 상황들이 급변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야간 선물에 대한 포지션을 봤을 때에는 오히려 하락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3% 이상의 급락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당장 오늘 오전장 삼성전자 갭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갭 하락 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무래도 어제 화요일장에서 21선을 터치하고 나서 강하게 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걸 생각하고 손 놓고 있으신 분들 계실 거고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을 앞두고 있고 이 일정에 따라서 또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변동성 안에서요 정확한 대응 시점에 대한 분들을 잡아가야지만이 실수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이런 대응들이 가능하다는 거. 오늘 여러분께 앞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끌고 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린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도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과 목표가를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눈 크게 뜨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어제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렸던 표면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환율이 1560원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가 1510원까지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었던 이 근거가 결국에는 정부 차원에서 강제로 지금 환율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1525원까지 다시 한번 급등하는 움직임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 인위적으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화시킨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환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고 결국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약세에 대한 원화 약세 그리고 강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이뤄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넘어서고 있고요. 3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5%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자, 중요한 일정들 경제 지표에 대한 발표에 대한 일정을 앞두고 또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예상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예상치가 지난달에 어떻습니까? 3.8%. 이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됐고요. 현재 시점에서 4.2%에 대한 예상치가 확인되고 있죠. 3.8%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상승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만든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보다도 더 큰 상승을 만든다?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고용지표 가지고도 주말간에 어때 됐습니까? 나스닥 지수가 4% 이상, 5% 가까운 이 폭락에 가까운 움직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또다시 이런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나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일본 은행에서 기준금리 1%로 인상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력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엔캐리 청산이 뭡니까?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였을 때 일본에서 자금을 끌어다가 세계 각국에다가 투자를 해놨다라고 한다면 자, 각국에 투자됐던 자금을 회수해가지고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일본의 자금을 갚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국내의 자금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이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페이스X에 대한 이 상장일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여러 차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스페이스X 상장일에 따라서 추가적인 자금 이탈,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서 950억 달러에 대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나로 148조 원에 달하는 이 자금에 대해서 이탈을 하고 나서 스페이스X에 투자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자금을 끌어다가 스페이스X에다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들이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왔다라고 한다면 M7이라고 불리는 뭐 애플, 아마존 이런 기업들 또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 현금을 확보해가지고 다시 한번 스페이스에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시가총액이 2,500조에서 3,000조에 달하는 이 시가총액이 예상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시가총액만큼의 엄청난 자금이 여기에 쏠릴 수밖에 없다. 블랙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이 당장에 이번 주에 대기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차례 다시 한번 눌림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 때는 절대 아니고 최소한 우리는 이 변동선에서 저점과 고점에 대한 이런 대응들, 비중 조절을 토대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윗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 축소 관점에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미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영상 잠깐만 보여드려 볼게요. 단순하게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따라붙을 때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소한 아래 구간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윗구간에서 당장 오늘 오전장이라도 분할 매도 비중 축소 관점에서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자 이런 것처럼 고점에서의 대응들 그 다음날에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하락 출발했다가 또는 이 상승하는 움직임 안에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그렇다고 했을 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최소한의 우리는 윗구간에서의 이때 대응을 못하셨던 분들은 비중 축소 관점에서 여러분께 대응을 드릴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윗구간에서 최소한의 두 차례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끔 전부 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하락했다가 상승 그리고 또다시 변동성을 만들어가는 부분들, 그래서 윗구간에서 우리는 이런 자리들에서 다시 한번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대응을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 구간에서 어제 또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한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구간 갭을 메꾸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최소한의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대응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늘렸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대응들을 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초가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도 혼자 계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단의 번호 010-6443-8746번으로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대응이 필요한 시점 왔을 때 얼마 원 비중까지 적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신호를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청하신 분들 여기부터 초대해 드릴 거고요.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하시되, 다만 여러분께서 삼성전자 주주님인지 제 영상을 보신 분인지는 확인이 돼야 초대해드리고 입장수를 해드릴 수가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삼성 두 글자만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고 손 놓고 있을 때는 아니고 또 올라간다라고 해서 따라붙을 때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최소한의 우리는 이 쌍바닥 구간에 대한 분들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제가 최소한의 이 비중 조절에 대한 분들,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 주가가 50만원 그 이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실수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이 구간에서 오히려 매도 고민하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이때 윗구간에서 대응 안 하고 왜 이제 와가지고 또 매도 고민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최소한의 우리는 비중 축소에 대한 현금 확보는 가능하겠지만 전량 또 매도하시는 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오히려
아직까지 대응을 못하신 분들은 아래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매수 관점에서의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권에서 제가 정확한 바닥권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이런 대응들을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미리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토대로 해서 원래는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했다 보니까 정작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놓치셔가지고 실수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호에 대한 분들, 상세 전략에 대한 분들 실시간으로 얼마 원 비중까지 적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삼성 그리고 여러분들 평단가에 맞는 전략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평단가까지 적어 넣으시면 그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까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이슈에 대한 부분들, 일정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한국 이 선물 옵션의 만기일이 6월 11일에 대기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외인들의 이 포지션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시면 지난 화요일장에서 선물의 포지션을 봤을 때 2조 4천억가량의 물량이 이탈하면서 3조 2천억가량의 물량에 대해서 숏 포지션,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어제 장중에 1조가량의 물량에 대해서 롱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가 그리고 2조 4천억가량의 물량에 대해서 숏 포지션으로 전환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려 3조 4천억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 이들이 한꺼번에 지금 하락이 베팅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최소한 지금 이들은 한 차례 눌림 안에서 수익을 챙겨가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안에서 지금 수익을 보고 있습니까? 숏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급등했다 보니까 오히려 손실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한 차례 눌림을 만들어야지만이 이들이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는 이런 자리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 하나하나 자 꼼꼼하게 체크하고 나서 도움을 드릴 거고요. 나는 어디서 매수해야 될지가 가장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은 옆에다가 매수라고 남겨놓으시면 그분들께는 이 매도의 관점보다도 이 매수의 관점에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남겨놓고 나서 지금부터라도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화이팅 이런 거 한 번씩 꼭 남겨놓고 나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끔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끝으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위해서 선물도 한 가지 가져왔으니까요. 이 선물 한 가지 소액으로 해도 괜찮으니까 꼭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다 뒤져가지고요. 삼성그룹이 지분 투자를 했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 수혜주를 가져왔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고요.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박스권 상단 돌파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선물로 이 종목 010-6443-8746 문자로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는 주주님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테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뒤에 기업 분석 해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상패 같은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좋고요. 삼성 이름값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이 종목을 보셔야 되냐면요. 세계 최대 AI 팩토리 굿즈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걸 할 겁니다. 굵직한 대기업들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슬로건을 내건 게 AI 팩토리 구축이에요. 이제 이 AI 팩토리 모르고서는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AI 팩토리는요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자율주행, 피지컬 AI로 커지는데 관련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동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AI 팩토리로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 AI 반도체 기둥을 두고요. 장비도 있을 것이고 로봇도 있을 것이고 관련 부품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조율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단기간 내에 4배 가까이 올라간 상황.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원익 IPS, 삼성그룹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 부품주인 FST 말할 것도 없죠. 모두가 상승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AI 소프트웨어 부분이요. 안 올라간 종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돈을 벌려면 AI 소프트웨어 이 부분을 노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어요. GPU 5만 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인사다능했죠. 이걸 위해서 벤츠 회장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죠. 앞으로 5년간은 우리가 싫든 좋든 반도체 섹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미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상태죠. 최소 2, 3년간은 반도체 섹터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 보시는 차트는 월봉입니다. 월봉상 오랜 기간 박스권 매집이 이뤄졌고 이미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 전고점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스권 상단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한다고 했을 때 대시세 분출, 그 다음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한테 요청하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종목 공유해 드릴 거예요.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매집을 할 건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종목이니까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번호 010-6443-8746 문자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비율 25%밖에 안 되는 품절주입니다. 우리도 빠르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상단의 번호로 선물 두 글자 남기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